안녕하세요. 오늘은 의료 분야 인공지능의 현주소,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을 느끼는 우리 뇌의 비밀.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좀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들이네요. 왜 AI가 기대만큼 의료 현장에 빨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까? 이런 궁금증이랑요. 또 인간이 그 신뢰나 어떤 의미 같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이 혹시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? 네,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먼저 그 의료 AI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자료 보니까 AI가 막 진단 시간 확 줄이고 생명도 구하고 뭐 비용까지 엄청 절감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많더라고요. 네네, 기대는 정말 크죠. 근데 현실의 벽은 아직 좀 높은 것 같아요. 2024년 미국 의사협회 조사를 보면요. 의사 한 3분의 2 정도가 AI 도구를 써봤다고는 해요. 생각보다 많네요. 네, 작년에 38%였으니까 늘긴 늘었죠. 근데 대부분은 뭐 서류 작업 자동화라던가 그런 행정 업무였어요. 아, 핵심적인 건 아니군요. 그렇죠. 실제 진단이나 치료 계획 같은데 AI를 쓰는 경우는 한 12%,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아직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탐색해보는 단계인 거죠. 음, 왜 이렇게 더딜까요? 기술적인 문제인가요?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? 자료에서도 그 알고리즘 드리프트라고 실험실에서랑 실제 현장에서 성능이 좀 달라지는 거, 네네네. 그리고 특정 인종 데이터가 부족해서 생기는 편향 가능성? 이런 걸 지적하던데요. 네, 정확한 지적입니다. 그런 기술적 문제도 물론 있고요. 또 기존 의료 시스템하고 이렇게 딱 연결하는 것도 복잡하고요. 도입하고 또 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죠. 그렇겠네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랄까, AI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지 이걸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블랙박스 문제가 있어요. 아, 블랙박스 문제. 네. 속을 알 수 없는 상자 같으니까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선뜻 믿기가 좀 어렵고 또 규제 당국 승인받기도 좀 까다로워지는 거죠. 지적재산권 문제도 있고요. 개발자들이 알고리즘 공개를 꺼릴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게다가 뭐 환자 정보 보호 규제, 미국 히파 같은 거요. 이런 것도 다 넘어야 할 산이고요. 결국 기술 자체의 성능도 성능인데 이 신뢰 문제가 상당히 크군요. 뭐 AI 비서처럼 보조적인 역할은 좀 늘고 있다지만 진짜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결정에는 아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점진적으로 가야겠죠. 이렇게 AI가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어떤 인간적인 신뢰의 벽에 좀 부딪히는 걸 보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. 네네. 마침 두 번째 자료가 바로 그 행복, 이 행복의 뇌과학적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. 아, 네.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네요. 이게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. 뇌의 보상 회로랑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보상회로요. 네. 자료에서는 보통 순간적인 즐거움, 뭐 맛있는 거 먹거나 할 때 느끼는 그런 걸 헤도니아라고 하고요. 또 의미나 성장, 좋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구분하는데요. 헤도니아, 에우다이모니아. 그 측좌핵 NAC라고 하는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나 아니면 뭐 음악 감상 이런 감각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남을 돕거나 좀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이런 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도 뇌에는 보상이 된다는 건가요? 바로 그거죠. 그때 이제 도파민 같은 게 막 의욕을 북돋우고 엔도르핀이 즐거움을 주고 특히 그 신뢰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옥시토신 있잖아요. 옥시토신요? 네, 이게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 때 분비돼서 만족감을 높여주거든요. 그래서 감각적인 쾌락이랑 사회적인 즐거움이 비슷한 뇌 회로를 쓴다는 건 결국 그 에우다이모니아, 즉 의미 있는 삶에서 오는 행복이 그냥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 생물학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와, 우리 뇌가 그렇게 사회적인 연결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군요. 진짜 신기한데요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뇌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. 뇌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. 아, 네, 들어봤어요. 네, 덕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학습하면 공감 능력이나 이타심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고요. 그러면 관련된 뇌회로가 발달해서 실제로 더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
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 교육의 신경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? 첫 번째, 의료 AI는 정확성 문제나 투명성 부족 때문에 생기는 신뢰의 문제로 좀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사회적인 연결, 의미, 그리고 신뢰 같은 가치에서 아주 깊은 보상과 행복을 느끼도록 진화해 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. AI, 특히 의료 분야처럼 이런 인간적인 신뢰가 정말 필수적인 분야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할 때 그냥 기술적인 성능만 막 높이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.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신뢰를 만들고 또 무엇에서 의미와 만족감을 느끼는지, 즉, 이 행복의 신경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AI 수용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와, 정말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. 기술이 인간을 더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.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리네요. 네,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